저는 오늘 저널리즘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봉석 전무님께서 언론과의 좀 더 규모 있는 협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면 어쩌면 조금 가벼울 수 있지만 그동안 언론과 플랫폼이 주목하지 않았던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지난 3년간 실험해 본 방식에 대한 경험의 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퍼지면 좋을 것 같은, 퍼지면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드라는 플랫폼은 그런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비영리 동영상 플랫폼의 강연이라는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발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들도 정말 많지 않을까요? 저희는 세상에 발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들을 가진 창작자와 그것을 읽어줄 독자들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는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전도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트 에브리띵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콘텐츠를 다루는 방식도 저희의 DNA 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가진 창작자와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필요한 독자들을 잘 연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는 어떤 걸까요? 저희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세 가지의 사례는 어떤 학문적 근거가 있거나 과학적 데이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3년간 실험해 본 결과인데요. 첫 번째는 작더라도 확실한 니즈가 있는 스토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보뿐만이 아니라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는 1000이란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1000명의 진정한 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 혹은 창작자 이지 않을까라는 잠정 결론을 얻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피아니스트는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다룰 만큼의 이제 이슈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 미디어가 조성진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보, 다루는 방식은 조성진 쇼팽 콩쿨 우승, 그리고 조성진 언제 내한 공연, 그리고 조성진 콘서트 티켓 매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표를 구하려고 접속했을 때는 이제 매진된 지 한참 됐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접했을 때에 독자가 일반적으로 갖게 될 생각은 그렇구나, 또는 어쩌라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치 있는 스토리, 발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란 이렇게 모든 미디어가 주목하는 이슈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용자에게 다른 옵션과 경험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합니다. 조성진 콘서트는 이미 매진됐고, 매진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저 콘서트에 가려면 최대 45만 원 정도의 티켓 값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베를린 필은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콘서트 홀을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과 앱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같은 연주자의 같은 레퍼토리를 이미 2주 전에 HD 라이브로 실황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저 콘서트를 생생한 HD 라이브로 전 세계에서 내 방 안에서 내 폰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격은 월 18달러입니다. 우리가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다룰 때에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후에 그럼 조성진의 연주는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저 베를린필의 디지털 콘서트 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는 굉장히 생생한 라이브 공연 직접 들을 수 있으면서도 인터미션 때는 또 이렇게 별도의 독점 인터뷰를 제공하고 누군가가 한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
저 온라인 콘서트를 미리 감상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언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정보가 미리 제공되었더라면 미디어에서 이 컨텐츠를 접하는 어떤 독자들의 만족도는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의 앞과 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과 후, 그 다음에 독자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이어서 경험을 하게 하는 것까지 어떤 완결된 세트를 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콘텐츠이고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명의 진정한 팬이 있다면 창작자는 먹고 살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된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실 거고 케빈 켈리라는 와이어드 편집장께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롱테일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0명, 1000명 규모의 그런 이렇게 규모가 있는 언론사에서는 좀 채택하기 곤란해하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빅헤드를 받쳐주는 건 롱테일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는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하면 여러분들은 킥스타터처럼 제품에 펀딩하는 모델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퍼블리카처럼 뭐 이렇게 후원을 받는 비영리 기구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킥스타터 모델도 아니고 프로퍼블리카 모델도 아닙니다. 스토리 펀딩은 일단 돈을 받으려고 할 때에 미디어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어려움이 도달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100명이 볼 콘텐츠가 페이월이 도입되는 순간 10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제한되는 모델은 어떤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험한 크라우드 펀딩 모델은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예, 누구나 볼 수 있고 친구에게 마음껏 공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다음 포털 메인 화면에 노출도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돈을 내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봐도 되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낼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스토리 펀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페이월을 제거하는 대신에 페이 모티베이션을 기획했습니다.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은 2014년부터 3년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6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널리즘, 라이프, 캠페인, 아트,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이슈들, 그리고 출판사,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각 분야에 3,000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지금까지 1,500가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맨 먼저 창작자는 내가 무슨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어떤 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함께 프로젝트 썸머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 주제에 대한 아티클이 뭐 5회에서 10회 정도 평균 한 10건 정도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은 이렇게 100% 도달되는 컨텐츠를 보고 원하는 만큼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 지불을 할 때의 동기가 굉장히 이제 설계하는 게 어렵고도 중요해요. 어떤 컨텐츠는 그냥 나는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하고 500원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컨텐츠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 기사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해서 100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와 관련하여 창작자가 독자에게 줄 수 있는 리워드를 잘 설계하는 게 이렇게 자유롭게 돈을 내는 핵심 포인트이고요.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팬보드에 자기 감상을 남길 수 있고 이렇게 펀딩에 참여한 분들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커멘트가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막 몰이에 기반한 욕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그런 연재가 끝나고 나면 이 컨텐츠에서 약속한 리워드가 개별 독자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컨텐츠 도달률은 높은 편입니다. 월 250만 명 정도가 스토리 펀딩의 컨텐츠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돈을 내는 유저는 2만 명입니다. 예, 짐작하시는 대로 10%가 좀 안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 처음부터 페이월을 적용했다면 실제 돈을 내는 유저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 5억 원 정도의 펀딩이 각각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정도 되는 창작자 중에서 제가 아까 1,000명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1,000명이 넘는 이게 펀딩 팬을 가진 창작자들이 약 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10,000불 이상을 펀딩한 창작자들은 전체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펀딩을 부스팅하기까지는 어떤 플랫폼의 기술 혹은 플랫폼의 후원과 관련한 여러 모먼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월에서 막히지 않도록 내가 돈을 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돈을 내기 굉장히 쉽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적용하면서 결제 단계에서의 이탈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펀딩을 하는 보람과 재미를 이용자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제공하는 매칭 펀드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펀딩 컨텐츠를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이렇게 소셜에서 공유를 하면 저희가 500원짜리 후원 쿠폰을 이용자에게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용자는 돈 내는 경험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창작자에게 카카오가 제공한 쿠폰을 매칭 펀드 쿠폰을 통해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 대신 하트를 날려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사실 창작자 중에는 필요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배우 이민호 씨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릴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작가나 배우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연재하는데 이용자들이 하트 100만 개를 날려주면,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라이크 같은 거죠. 하트 100만 개를 날려주면서 이 컨텐츠를 보고 싶어요 라는 사인을 주면 어떤 그 셀럽이나 작가들이 본인의 컨텐츠를 여는 방식이고요. 그 작가들은 어차피 출간을 하면 책을 마케팅하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책 내용의 일부를 잠재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팬들을 모으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하트 펀딩이었고요. 피플 펀딩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피플 펀딩은 컨텐츠가 아니라 창작자나 저널리스트에게 월정액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많은 사례가 쌓이다 보니까 특정 창작자를 좋아하고 따르는 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작게는 월 40만 원부터 많게는 월 400만 원까지 피플 펀딩을 통해서 컨텐츠 비용을 제공받는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비스 3년 만에 지금 누적 127억까지 좀 펀딩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페이월을 치는 거는 그리고 각 언론사가 모든 미디어사가 자기 자신에게 맞는 페이월을 만드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달률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페이월 대신에 페이 모티베이션을 설계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 모티베이션을 얼마나 잘 설계할지에 크라우드 펀딩의 성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페이 모티베이션 설계의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채널 A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명의 유명한 셰프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은 뭐 길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아시는 유명 셰프예요. 이 방송 프로그램은 이 유명한 셰프들이 좋은 농작물, 농부를 찾아가서 해당 농부들의 그런 생산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방송 프로그램 어차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제작을 하고 스토리 펀딩에 이제 해당 농부들의 농산물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펀딩을 해주시면 저 농부들의 생산물을 가지고 노량진 고시촌에다가 원데이 레스토랑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에 고단한 취준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 농부의 농산물을 직접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죠. 근데 저기 나온 농산물,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사려던 것을 사면서 노량진 고시촌의 원데이 팝업 레스토랑이 생기는 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어 라는 기여감과 참여감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만나서 협업한 좀 사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나 뭐 정희현이라는 작가, 요조라는 뮤지션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창작자들은 모든 미디어가 다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인터뷰도 하고 책 소개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책이 나왔어요. 사실 거면 온라인 서점에 가서 사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출판사와 함께 해당 저서들의 책의 일부를 스토리 펀딩으로 소개하고 하트가 100만 개 쌓일 때마다 한 편씩 새로운 챕터가 공개되는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작가들이 직접 이제 팬보드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 일종의 선구매 또는 공동 구매 모델이었죠.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피플 펀딩입니다. 이게 펀딩을 몇 번 하다 보면 그 창작자들에 대한 팬이 생깁니다. 여기 소개하는 박상규 기자와 전병근 기자는 굉장히 유명한 전직 저널리스트예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데 한 분은 탐사 보도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여러 건 하시면서 스토리 펀딩이 3년간 모은 127억의 펀딩 금액 중에서 약 10억을 저 기자와 동료 변호사 두 분이서 펀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들이 생겼고 지금은 월 한 400만 원 가까운 그 피플 펀딩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또 훌륭한 전직 저널리스트이신데 퇴사한 후에 북클럽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본인이 신문사에 계실 때 너무나 소개하고 싶었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독자들과 북클럽을 여시는데 그 내용이 또 너무나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펀딩의 모티베이션이 반드시 그 낱장에 한 장 한 장 쪼개진 낱장의 컨텐츠만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된 저널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이용자들은 컨텐츠를 구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컨텐츠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혹은 그 컨텐츠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들에 내가 기여하는 변화를 구매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펀딩의 동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이야기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도 있고요. 이런 정보를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 잘 봤어요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줘서 감사합니다도 있고요. 이 일은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현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동기에서 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하트 펀딩 얘기도 한 것처럼 꼭 이용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는 컨텐츠를 알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호주 관광청은
컨텐츠의 하트 100만 개를 날릴 때마다 호주 관광청이 소개하는 호주 관련한 좋은 컨텐츠들을 소개했고, 오히려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호주 여행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호라는 셀리브리티는 원래 본인이 자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트 100만 개가 쌓일 때마다 제가 자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카오라는 회사는 매칭 펀드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좋아하는 창작자들을 후원해보세요. 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이 꼭 독자일 필요는 없고 누구나 돈을 낼 동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불은 정말 자유롭고 편리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저것을 꼭 얼마를 내야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동기가 이 페이의 동기가 저 돈을 낼 만큼의 가치가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독자를 고민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고 싶은 만큼 내라고 했어요. 심지어 안 내도 돼요. 혹은 나는 저 책이 이미 있으니까 리워드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10,000원을 낼게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내는 일명 백지수표 기능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가정폭력에 관한 리포트였는데, 가정폭력에 관한 리포트에서 어떤 분은 500만 원 이상을 선뜻 저 통큰 후원 자유롭게 입력하는 데에다 기입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콘텐츠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떤 정해진 하나의 금액으로 내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지만 아주 편리하게 지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배운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관련된 경험을 하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핵심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팬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디언스와 창작자들은 흩어지는 만큼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는 다음이라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정말 하루에 수천 명의 이용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스토리 펀딩의 컨텐츠들을 첫 화면에 노출하면서 매스 오디언스를 만날 수 있게 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과 연결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결제를 하게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만든 매칭 펀드 쿠폰을 통해서 결제의 경험을 또 한번 제공했고요. 네 번째는 내가 한 번이라도 펀딩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면 그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펀딩이 시작됐어요 라는 것을 이제 직접 알려드리고요. 반대로 내가 펀딩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면 창작자들이 갖는 어려움이 배송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를 오프라인으로 그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 보내야 되더라고요. 저것을 저널리스트들이나 창작자들이 개별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소셜 벤처,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비롯한 자활이 필요한 분들로 구성된 소셜 벤처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배송 전문 업체가 모든 창작자들의 배송을 일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를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창작자와 팬들을 좀 더 가깝게 만나게 해준 그런 계기이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지적 장애인이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스트와 변호사가 협업해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무고를 알리고 증명해서 실제로 무죄로, 원래 유죄였던 판결을 무죄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5억 원이 넘는 펀딩을 기록을 했고요. 이 펀딩의 결과 저런 이제 그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무료 공익 변론을 전담하는 공익 재단이 생기게 됐어요. 예, 그렇고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는 영화 감독과 이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저널리스트가 영화의 후반부 작업에 필요한 금액을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화표 2장 줄게요. 플러스 영화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나가요. 라는 리워드를 보고 역시 5억이 넘는 영화 제작비를 전액 제작을 했고요. 저 영화는 실제 개봉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엔딩 크레딧을 만들어낸 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이름이 약 10분 동안 영화 맨 마지막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은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어떤 저널리스트 영역에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좀 나간 사례였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자발적 위로와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사저널과 조선비즈와 함께한 프로젝트인데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지금의 저널리스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보도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취재를 통해서 양질의 퀄리티 아티클을 제공하되 독자들에게는 그냥 기사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컨퍼런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기회들을 같이 제공을 했어요. 이런 거는 10만 원이어도 팔리고 100만 원이어도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독자들의 니즈에 맞는 리워드 모델을 다양하게 설계하면서 실제로 콘텐츠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좀 어떤 저널리즘과의 협업을 배운 사례는 이게 사실 작은 얘기일 수 있어요. 작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소속 저널리스트들의 10%를 스타 저널리스트 만들자, 스타 창작자로 만들자. 10%가 스타 창작자가 되면 해당 언론사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료 기사 플러스 광고 모델에서 적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페이드 컨텐츠 모델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 저널리스트와 페이드 컨텐츠 모델이 도입되었을 때 해당 매체의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역시도 단순히 현상을 보도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한국 언론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전문가가 활용되는 방식은 커멘트를 따는 방식이에요. 이제 한창 기사를 쓰다가 이 분야에 정통한 누구누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커멘트를 따는 방식인데, 전문가를 커멘트로 활용하는 방식 이외에 실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어떤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독자들은 정말 이런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열광하고 이런 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냥 단순한 독자에서, 참여자에서 실제로는 그 해당 매체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스타 저널리스트를 따르는 진정한 팬으로
기여를 하면서 지금 언론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트래픽이 분산되고 어텐션이 분산되고 수익이 분산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있어서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선영 카카오 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널리즘과 크라우드 펀딩 또는 크라우드 펀딩과 저널리즘 주제였는데요. 통역기 착용해 주시고요. 질문 저희가 두 가지 추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좀 구체적인 질문, 방금 발표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좀 구체적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밌는 수익 모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게임의 지금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개된 모델은 재미도 있고 훈훈하지만 언제든지 이용자가 뒤돌아서지 못하게 붙잡는 중독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총액으로 보자면 기간 대비 적지 않은 수익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의미한 액수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성,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일단 연재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콘텐츠들은 이제 대단히 분절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산되어 있는데 연재라는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시리얼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조금 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그 매칭 펀딩 쿠폰을 조금 더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전에 펀딩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참여해 보세요라고 하든지 창작자가 직접 저희가 창작자와 팬들을 연결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요. 그렇게 연결된 카카오톡을 통해서 창작자들이 직접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컨텐츠의 어떤 선정성이나 게임 같은 중독성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은 이벤트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기획의 힘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펀딩된 금액의 90%를 저희는 창작자한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익을 좀 더 총액을 늘리는 게 일단 목표이고요. 그 90%를 창작자에게 드리고 있고 나머지 10%는 저희가 그 매칭 펀드 쿠폰 같은 걸로 역시 생산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조금 더 개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보시고 계신 대로 스토리 펀딩을 통한 언론사와의 협력 내용을 잘 봤습니다. 당장 내년 또는 장기적으로 언론사와 카카오의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언론사와 카카오의 협력은 되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앞서 네이버에서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이 된 매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어렵고 사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500명, 100명 되는 언론사가 되게 전면적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모델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플랫폼과 카카오가 언론사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독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같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그 독자가 원하는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많은 조성진 콘서트 전성 매진 이것이 0.1달러짜리 컨텐츠라면 거기에 그 기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0.1달러짜리 컨텐츠라면 같은 조성진을 다루지만 100달러짜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그런 언론사의 컨텐츠 기획력과 취재원에 대한 접근성,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이게 기술 기업의 플랫폼이 만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협업의 방향을 좀 기다리고도 있고 저희도 문 열어놓고 고민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